고층에 갇힌 투숙객들은 창문으로 뛰어내리기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필사의 탈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호텔 객실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소방당국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초에는 정상적으로 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그 요구조나 분께서 그 밑으로 이제 뛰어내리면서 그게 좀 뒤집힌 걸로 이렇게 파악은 현재 되고 있는데, 네, 그 객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당시에 2003년도에 그 건축 완공이 났는데 그때는 그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박성민 위원께요. 저희들이 저 얘기를 뭐 듣기는 했습니다만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에어매트가 뒤집히는지, 왜 저런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는지. 그러니까 이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건축 완공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네. 설치 의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어떤 안전장치가 좀 미비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에어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조사 결과라던가 소방당국의 입장 발표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네. 일단 지금 사상자가 2명 발생을 했죠. 에어매트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서 보니까 초동대처에서 빠르게 출동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떤 골든타임을 지켰다. 그러나 초동 액션, 그러니까 골든 액션이 좀 부족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에어매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게 뛰어내리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그 지점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잘 뛰어내려야 네. 되는 그 지점의 정확성도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뛰어내리는 사람의 위치를 보고 이 소방당국에서 이 사람이 정중앙으로 뛰어내릴 수 있게 에어매트를 잘 설치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보면 뭐 현장에 저희가 없었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어떤 신호가 엇갈려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냐, 네. 아니면 신호가 이제 공기가 다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뛰어내려야 되는 문제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과연 잘 지켜졌느냐. 그러니까 워낙 네.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8층에 창문에 매달린 사람과 밑에서의 그 오가는 이제 의견이 서로 잘 안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에어매트의 크기 자체가 작은 크기가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에어매트 크기별로도 또 이거를 다룰 수 있는 그 가동성의 범위도 좀 상당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처음에 뛰어내린 사람은 다행히 이제 구조가 됐고, 네. 그때까지는 에어매트가 뒤집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그 뒤에 뒤집히게 되면서 그 뒤에 따라서 뛰어내린 분들은 좀 이렇게 안 좋은 유명을 달리하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소방당국에서도 아마 철저하게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다고 보여지는 게, 이제 흔히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소방법이 뭐 개정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늘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옛 건물일수록 화재에 취약하니만큼 저런 소방법을 손질할 때 말이죠, 옛 건물에는 좀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마 그런 필요성들은 그동안 이제 화재 사고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늘 제기가 됐던 부분일 텐데, 네. 통상 이렇게 법이 새롭게 제정되거나 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 결과로 오히려 취약한 빌딩은 그대로 방치된 결과가 네, 맞습니다. 빚어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는 이번 기회에 손볼 법안이 있다면, 또는 소급 적용을 확대하거나 늘릴 법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짚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스프링클러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지금 우리 방송을 하고 있는 이 빌딩에도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물에는 설치가 돼 있고 아파트에도 다들 설치가 돼 있고 그런데, 구자룡 변호사께요. 네. 지금 이제 얘기를 이어가다 보면 말이죠. 네. 저런 것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반복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손질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문제는 사실 어떤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 이전에 행동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후에 규제를 하는 시기 되면은 재산권과 관련한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화재 문제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이제 문제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막대하다, 이 측면이 아니라 아예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된다,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이거를 그 과거의 건물들이 이제 개축이나 신축이 되는 걸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상을 했던 것인데 그때 이 공백 기간에 이제 벌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무방비 아니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다시 시설물에 대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소급 적용 부분을 다시 재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에서 생각하는 화재에서 취약한 부분이 다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커튼이나 이렇게 불이 옮겨 붙으면 삽시간에 퍼지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는 뭐 거실 창문, 안방 창문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호텔 같은 경우엔 창문도 하나인데 거기마다 다 완강기가 있거나 이렇게 탈출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대량의 인명살상의 그런 이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별로 봤을 때는 이런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율을 이루는 차원에서도 이 부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병천 소장님께요. 여야가 다른 뭐 쟁점이나 민생 문제도 있지만 우선 당장 이 문제부터 머리를 좀 맞대면 어떨까요? 예, 좋은 말씀인데요. 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네. 그럼 가장 원칙적으로는 스프링클러를 소급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건물의 특성에 따라서 그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 호텔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워낙 많을 텐데 그런 거를 우리가 법 제정도 있지만 법 제정 사이에 관리 감독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예컨대 좀 일정 규모 이상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 네. 완강기를 설치한다든가 소방시설을 다시 점검한다든가 여러 가지 소방시설 중에 스프링클러는 그 중에 하나일 텐데 그걸 할 수 있는 방향 그거대로 모색을 하되 그거가 아닌 방향은 아닌 방법대로 약간 플랜 B라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좀 정치권이나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미 터진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소를 잃은 다음에라도 외양권을 고쳐야지 나중에는 소를 또 잃지 않는 건데 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을 긴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